광복 70년 국민 대합창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대한민국을 노래할 1945 합창단이 구성됐다. 국민 가수 이선희가 지휘봉을 잡는다. 그냥 저 자신 이선희라는 저는 막연하게 저 밑에 어딘가에 숨어서 내 나라라는 거에 대한 뭉클함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부를 때도 사실 그런 뭉클함을 자극하는 노래들을 굉장히 이렇게 취향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역사와 역사의 만남.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지만 지휘자 이선희와 합창단원들 사이엔 대한민국이 있다. 나의 꿈은 가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꿈은 꼭 이루어질 것이다. 1945 합창단 화이팅! 1945 해방둥이 합창단에 선발된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꿈은 80주년 때는 이북에 있는 우리 해방둥이들하고 같이 합창을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1945 합창단 친구 여러분, Forever with you. 70에 만난 친구 여러분, 100세까지 살아서 100주년 때 꼭 다시 옵시다. 저의 꿈은 저의 자손들이 이 할미를 아주 훌륭한 할머니, 아주 괜찮은 할머니로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아, 대한민국이요. 아, 1945 합창단이요. 영원하라. 우리를 꿈꾸게 하는 나라, 대한민국. 국민 대합창 축제를 3개월 앞둔 지난 5월 16일 같은 프로필을 가진 이들이 모였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김욱환이고요. 생년월일은 1945년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입니다. 제가 광복절날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김영 리빈. 저는 영자 돌림인데 그 리빈 설립자로 해서 독립할 때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날 태어난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시대에 제가 50년도 이승만 대통령 생신날 초대받았었어요. 경무대에. 나는 생일이 8월 15일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8월 15일은 내 생일이기 때문에 내 즐거운 자리에 내가 나온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보리밭 사이길로 오로지 1945년생들로만 꾸려질 합창단. 이 특별한 오디션에 도전장을 내민 이들의 각오는 남달랐다. 왜 70년대에 대단한 거예요? 69년대는 나빴나? 그러나 71은 어떤 숫자의 개념. 지금까지 70년 동안 왔는데 그 해방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뭐였나를 애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합창만 한다면 하나의 노래하는 사람들의 모임밖에 안 돼.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방이라는 개념, 왜 이런 걸 해야 되고 왜 이런 거를 허물어서 우리 어린 후세들이, 우리 손자들이 느끼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느끼게. 대한민국의 역사가 모인 만큼 생생한 경험담이 오갔던 오디션 현장. 지금도 제가 6살이었지만 6.25 때 제가 인천에 있었어요.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아주 선명해요. 그 불덩어리가 인천 한포 사격이, 나중에 알아 저기 한포 사격인 줄. 갑자기 뾰 하면 그다음에 팡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시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데 그게 가장 그래서 언제나 그런 얘기만 나오면 선명하게 떠오르고.
지금도 선명한 전쟁의 기억. 해방둥이라는 이름 뒤엔 아픈 세월이 너무 많다. 산처럼 많은 짐을 지고 경랑을 헤쳐온 세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들은 견뎠다. 그렇게 이렇게 힘든 세월이 왔고, 근데 또 힘든 세월을 넘어서 너무 좋은 정말 풍요를 누리고, 그런데도 그대로 또 여기서 이제 우리 인생이 끝나도 좋은데 거기다 또 다시 같은 또래죠. 완전한 같은 또래들을 또 같이 모아서 그것도 또 합창으로 합창으로 한다는 거는 아주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죠. 커다란 울림이 있고. 광복되던 해에 태어나 대한민국 70년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온 해방둥이들. 그 70년은 다채로운 삶의 이력들을 남겼다. 대전 충청도에서 제일 가는 한남대 15학번 임원철. 내 나이 60, 박도 11살. 젊은이와 같이 랩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젊어지는지 젊으신 감독님께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혹시 젊으신 감독님 늙어봤습니까? 전 젊어보았습니다. 초등학교 뿐이 못했습니다. 옛날 6.25 전쟁 겪고 바람에 너무 가난해서 65살에 중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까지 보면서 지금 사회대학에서 충청도에서는 1등 가는 한남대, 거기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이 기분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분입니다. 책가방 들고서 교문 들어가서부터 걸어서 나와서 그 젊은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리포트 작성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행복해갖고요.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습니다. 마음껏 배우지 못했고 한껏 배를 채운 기억이 없는 세대. 파란만장한 시절을 걸어온 해방둥이. 형제자매 친지도 아닌 그들이 어딘가 닮았다. 오디션 중반, 조금은 특별한 이유로 참가 신청을 했다는 지원자를 만났다. 오빠를 조금 납작하게 해주려고 나왔어요. 그러신가요? 좋은 건 다 오빠 주고 공부도 더 많이 시키고. 피난 갈 때도 저는 그냥 GMC 밑에 바퀴가 다 보이는 차 태워 보내고, 오빠는 그냥 다 싸가지고 미리 데리고 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저는 참 사연이 많죠. 바람 소리 둘이서 걷던 갈대밭길에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던 시절이 한으로 남은 참가자. 소녀가 자라 엄마가 되었다. 자신의 딸만큼은 날개를 달아주고 싶었던 엄마의 소원대로 딸은 넓은 세상에서 지금 행복하다. 딸한테 가서 살다가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나이 먹은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누가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공항에도 아무도 안 나왔죠. 그랬는데 딱 거기서 이제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가다가 내려서 또 하늘을 보고, 가다가 내려서 또 산을 보고, 나무 냄새, 풀 냄새, 바람 냄새, 하늘이 너무너무 맛있게 느껴졌었어요. 아주 여기가 내가 살 곳이고 여기가 내 땅이다, 대한민국이다. 그런 걸 느끼면서 대한민국, 그 네 글자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해방둥이는 그런 세대다. 저는 어려서부터 KBS에서인가 누가 잘하나 그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가서 상을 엄청 탔어요. 새마을 노래도 녹음을 하셨다고? 그게 25살 때요. 제가 부른 건데 지금도 새마을 식당 같은 데 가면 그게 그냥 녹음 나오고, 나라에 행사 있으면 그걸 고합창들이 부른 곡이 그냥 나와서 내 목소리가 좀 특이해서 내 목소리가 들려요. 지금도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1970년대 근면자조 협동정신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보자 시작됐던 새마을운동. 그 역사와 함께했다는 참가자. 네, 잘해요. 본인이 잘하신다고 하니까 특별히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졸졸졸졸 흐르는 요롤레리 요레리 요레리 뚫리리 산고작이 찾았어 요롤레리 요레리 요레리 뚫리리 요롤레리 요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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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리리. 고운 목소리로 요들송을 부른 새마을 노래의 주인공을 비롯해서 총 344명이 참가한 1945 합창단 1차 오디션. 살아온 이력과 참가의 사연은 저마다 달랐지만 그들의 노래엔 대한민국 해방동이들의 자부심이 있었다. 합격과 탈락이 중요하지 않을 만큼 모두가 흥겨웠고 모두가 하나였던 그날. 1차 오디션은 그렇게 축제처럼 끝이 났다. 광복절을 진정한 축제의 날로 만들자는 취지 아래 시작된 국민대합창 프로젝트. 모두가 주인공인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첫걸음이 시작된 후 홍보대사를 자청한 대한민국 연예인들의 참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함께해서 신나고 흥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축제. 축제의 열기는 서울 KBS를 시작으로 지난 5월, 6월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중심엔 부산 광복동이 있었다. 8.15 국민대합창을 향한 축제의 열기를 부산에서부터 점화시키겠다는 신나는 대한민국 붐업 이벤트. 광복동이라는 동네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이야기가 있는 노래들을 가지고 부산 시민분들과 그것도 70명이랑 같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광복의 의미와 감격을 모르고 자라온 세대. 그러나 대한민국을 신나고 힘나게 했던 시대의 노래를 함께 부른다는 것은 신세대 걸그룹 EXID에게도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이름만으로도 기쁘고 가슴 벅찬 부산 광복동. 어린아이부터 대학생, 주부, 직장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부산 시민 70명과 EXID가 함께할 나는 대한민국 플래시몹 공연. 예고 없이 깜짝 퍼포먼스로 펼쳐진 그날의 거리 이벤트. 시민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대합창의 서막이 부산 광복동에서 화려하고 뜨겁게 시작되고 있었다. 광복 70년 국민대축제의 열기가 퍼져나가던 그 즈음 서울의 한 병원. 아픈 환우들과 가족을 위해 마련한 작은 음악회. 가수 이선희를 움직이게 한 건 늘 그녀를 사랑하는 국민,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는 노래다. 나는 대한민국이 다른 무엇보다 국민대합창으로 광복 70년을 축하한다라는 그 기획 의도가 제가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했어요. 31년간 노래하면서 많은 분의 사랑을 받았고 그랬으니까 이게 더군다나 합창이니까 그 부분에 내 몫이,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곳,
힘을 북돋워 줘야 할 곳에 언제나 노래로 함께 해온 가수. 국민 곁에서 노래로 한 길을 걸어온 이선희가 광복 70년의 대한민국을 위해 나는 대한민국 국민 대합창 프로젝트에 함께한다. 지난 5월 27일 1차 관문을 통과한 70명의 45년생들이 다시 모였다. 8737 낯익은 얼굴들이다. 출장 일정을 접고 달려온 이도 있다. 네네. 지금 제주도 출장해서 오신 거예요? 제주에서는 어제 밤늦게 마지막 비행기를 겨우 구해서 일정을 아예 앞당겨서 오신 거네요? 그러셨구나. 그래. 아버님 우선은 명찰 저희 한번. 너무 늦어서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네, 넥타이도 새로 좀 매고. 네, 시간 맞춰서 그래도 오셨어요. 접수 번호를 확인한 후에야 넥타이 고쳐매고 안도의 숨을 내쉰다. 네. 일찌감치 와서 차례를 기다리던 이들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기 바쁘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둘만 됐나 우리 조에서 그때? 예? 그랬나? 그렇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잘합시다. 여고 시절 동창생을 만나는 행운의 주인공도 있다. 고등학교 동기요? 응. 아까서도 보는데 미역이는 한심하냐? 아 무슨 미역? 김미역. 우치 국단이. 걔는 한심하냐? 아 그럼 1차 때는 못 보신 거예요, 진짜? 그렇죠. 지난번에 못 만났어요. 생면부지였던 이들이 만나 경쟁자인 것도 잊은 채 주거니 받거니 노래를 연습하기도 한다. 맴돌다 가는 최종 45명의 단원을 뽑는 2차 오디션. 당락의 열쇠를 쥔 심사위원장 이선희가 시험장에 도착했다. 네, 오늘 심사위원장을 맡았고요. 그리고 저 혼자 심사를 하기보다는 좀 경험이 풍부한 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제가 특별히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은 피아니스트이고 그리고 위대한 탄생의 음악을 맡고 계시는 최태환님이시고요. 네. 대한민국 가요계 건반의 전설 최태환.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사랑하시는 분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방송인 이금희 씨가 도움을 주실 겁니다. 네. 쑥스럽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국민 방송인 이금희. 막강 심사위원단이 자리를 잡았다. 두 번째라고 떨리는 기색도 없이 입장한 참가자. 어머니 본인 소개 먼저 좀 해주세요. 본인 소개, 내 소개. 가만서 그러고 저러고 이금희 씨네 이제 보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너무 전원주 선생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어머니 너무 얌전하게 보이시는데 어쩜 웃음소리가 이렇게 전원주 선생님 같으세요? 아 이렇게 해갖고 스트레스 풀고 사는 거죠. 우리가 뭐 70년 그냥 긴 여전의 터널을 이제 다 나왔으니까 이제 웃으면서 살아야죠. 심사위원들을 단번에 사로잡은 그 웃음 뒤에는 기구한 사연이 있었다. 나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셨었어요. 6.25 때 부모님 잃고 이제 올케 밑에서 좀 뭐랄까 풍치 같은 삶을 살았지. 대접을 못 받고. 그러다 이제 할머니가 계셔. 할머니가 시집 가서 살아라. 시집 가면 좀 대접받고 살지 않느냐. 구박덩이 눈칫밥이 서러워 시집을 갔더니 층층시야 시집살이는 더 매웠다. 일송청 푸른 손은 늙어는
슬픔도 아픔도 노래로 달래며 아내로 엄마로 한평생을 살았다. 그동안에 사남매 자녀들 십자가 다 보내놓고 이제 나를 찾아서 이제 그야말로 어떤 내 정체성이 뭔가 채석질에는 정체성이 그동안에 70년 동안에 살아온 곳은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찾아서 내 정체성을 찾아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잃어버린 인생을 찾기 위해 합창단 오디션에 도전했다. 잘 못 불렀죠? 아니에요. 웃음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예? 웃음으로 마무리는 역시 속이 뻥 뚫리는 명품 웃음으로. 감사합니다. 네. 노래보다 살아온 이야기가 더 구구절절 심금을 울린 참가자도 많았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김정희라는 엄마고요. 사실은 남편이 세상 떠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남편이 간혹 제 노래를 좋아했고 이번에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내가 남편한테 마지막 선물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바랬던 일이라. 그래서 잘 못하지만 해보고 싶었어요.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아득한 먼 그곳 그리움도 흘러가라.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가 부르는 노래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깊은 사랑이 묻어나는 듯했다. 자신의 꿈을 꽃피우기보다 가족을 위한 삶이 더 행복했던 아내이자 엄마. 해방둥이는 그런 세대다. 남편이 병이 들고 보니까 너무 가여운 거예요. 너무 가여운 거예요. 고생만 하다가 이제 자녀들에게 좀 즐거운 그 자녀들의 사는 모습, 본인이 이제 노후에 좀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고 이 나라가 이렇게 광대하게 성장을 했는데 좀 여행도 다니고 그러다가 가셨으면 좋겠는데 딱 파킨스에다가 그 치매라는 진단을 받고 났을 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100년을 해로하자던 남편은 고생만 하다가 먹고 살만해지자 병을 얻었다. 병고안을 하면서 적은 일기장엔 그 아픈 날들의 기억이 간직돼 있다. 제가 간호하다 너무 지쳐서 이제 단 3시간이라도 좀 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누웠는데 이 소파에 누웠었는데 제가 깜짝 일어나 보니까 뭐 배설물이 온데 뭐 말할 수도 없죠. 이 치매라는 건 아는 분은 알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목욕부터 시켜놨더니 느닷없이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나 이제 내 날이 다 찼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날이 다 찼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난 이제 죽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본인의 입으로 당신의 생의 날이 다 찼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 당신의 생을 다 채우고 가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리고 아주 평화롭게 정말 어렵지 않게 가셔서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그대를 만날 때까지 내 사랑도 흘러가. 떠난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노래. 그 감동의 여운은 컸다. 내 떨림이 그냥 노래 그대로 묻어서 어떤 노래는 아름답게 들리고요.
떨려서 어떤 노래는 그 감정이 오히려 묻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김정희님의 노래는 그 떨림이 노래에 아름답게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한테 좀 울림이 왔습니다.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네, 따뜻하게 노래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온 날들의 깊이를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한 참가자가 하모니카 소리와 함께 등장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945년 8월 15일 진짜 생일이 8월 15일인 해방둥이 부산에서 온 김영립입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은행원이었던 김영립 씨는 일주일에 3일 편의점에서 일한다. 나이 들어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우여곡절 다 겪고 얻은 소중한 일자리다. 그동안 뭐 사업도 했고 뭐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 사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업할 때마다 돈 다 까먹고 남의 일은 잘 돼요. 직장 생활을 계속했어요. 젊어서는 꿈도 많았다. 하지만 먹고 살기 팍팍한 현실에 꿈은 늘 뒷전이었다. This one's for you, and you can tell everybody.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뭐 그때는 뭐 그런 거 개념이 그렇게 요즘 젊은 사람 같이 이렇게 확실하게 그런 게 있었어요. 환경을 형편 따라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죠.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고. 하모니카를 부는 게 그나마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그가 누릴 수 있는 사치다. 합창단 오디션은 묻어두고 살던 꿈의 연장선.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디 간들이 저리요 그때 놀던 고향 동무. 잘 들었습니다. 잘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잘 들었습니다. 해방둥이 김영립은 오래된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누군가는 꿈을 이룬다. 안녕하세요. 조금 특이하게 하늘에서 주로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행 기장으로서 대한항공에 계속 몸담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제주항공 창설을 또 제가 해주고 그러고서 이제 그 직업을 마쳤습니다. 예. 그는 파일럿이 되어 하늘을 날며 파란 많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봤다.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aptain Lee speaking. Welcome aboard Korean Air Flight 502.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선구자라고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이 노래를 좋아하는데 정말 가사를 안 보고 겨우 할 수 있는 거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예. 푸른 소름 늙어 갔어도 가난했던 시절의 대한민국에서 민항기 역사를 써내려갔던 그는 아직 가지 않았던 길을 갔던 선구자다.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또 한 사람이 못했다고 해서 그 나라의 존재가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많은 우리 선배 또 동료 후배들이 함께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오늘에 이르지 않았느냐 그런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안팎으로 나란히 1차 관문을 통과하고 2차 시험대에 선 부부. 안녕하세요. 네. 춘천서 온 부부입니다. 네, 두 분이 함께 오시니까 참 보기 좋은데요. 네. 두 분이 닮으셨어요.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예, 닮으셨어요. 같이 살다 보니까 닮아지지 않나. 예. 그러면 노래는 같이 하시나요? 따로따로 하시나요? 오늘이요? 따로. 오늘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저는. 그러면 부인께서 먼저 노래하시겠습니까? 네. 악보 갖다 드리죠. 부부가 동갑내기 해방둥이인 것도 그렇지만 합창단 오디션에 같이 참여하는 것도 예산 일은 아닌데 스물여덟 살 꽃다운 나이에 노래하다 만나 44년을 해로했다. 둘이 연분이에요. 잘 만났어요. 기억나십니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4살이세요. 근데 아직 너무 정정하시고. 노래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나도 아마 유전적인 그런 인사를 타고난 것 같아요. 처녀짝에 노래를 좋아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잘 못 들으셨어요. 어머니 좋아하셨어요, 노래요? 네, 했어요. 우리 노래도 부르고 싶은 아주. 그러니까 나는 아무 관심 없어요. 효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도 부르고 오겠어요. 해는 쳐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 구순 노모의 바람대로 효자들은 노래를 잘 불렀다. 근데 두 분 중에 한 분만 붙으시면 어떡하죠? 저희 집사람들은 이제 의논해가지고 제가 잘 모시고 가는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장난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혼자 못 와요. 저는 그냥 남편 데리고 와야 돼요. 제 혼자 돼도. 취하자. 어머니 솔직히 생각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충북 음성에서 농사짓고 슈퍼마켓을 한다던 권혁선 어머니다. 오른쪽 무릎이 아프신데 이거를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방송 하시는 바람에 이거 수술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노래 합창단을 하면 다 나을 것 같으시다고. 네. 우리 남편
남편이 엄청 좋아해. 여기 온 걸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하고 아주 그냥 지금 가게 청소하고 뭐 난리가 났어.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지가 여기 된 게 너무 좋아가지고. 남편의 응원을 진통제 삼아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도전하셨다는데 여기 있었어. 네. 안녕하세요. 이금희 씨. 어머, 반갑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저기 어머니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1구 권혁선입니다. 그 시절 농사 짓는 촌 사람이 다 그렇듯 밭고랑에 엎드려 사는 날이 많았다. 이 사람이 건강치 못하니까 마음에는 안 좋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일만 부려먹으면 최고인 줄 알고 했는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라고 그래서 그런 데까지 좀 출연하게 한 거예요. 30년 농사와 겸해온 슈퍼마켓은 적자다. (1945) 합창단에 1차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 앞세우고 우우 몰려왔다. 때 성적이 다 1등이었었다며. 우수. 그렇지. 수가 다고 음악만 미었대. 그래도 얘 저때도 어제도 노래방에 가서 그 젊은 아줌마한테 칭찬받았는데 엄마 이 곡을 잘 탄다 그러던데. 곡을 잘 타의 노래는 했는데 칭찬해 주더라고. 해는 져서도 날이 날이니만큼 노래 한 자락 뽑아보는 건 당연지사다. 노래방에서 칭찬받았다는 단골 레파토리. 앉아서 저희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어머니 왜 이 노래만 부르시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그때요. 네. 진짜 너무 살기가 힘들고 진짜 이 노래처럼 너무 외롭고 아주 정말 딸 둘 낳고 얘 낳았는데 너무 거기서 그 집에서 물도 잘 안 나오지 빨래는 멀리 가서 해야지 애들 치다가리 해야지 아주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너무 속상해서 그냥 사는 게 힘들으니까 얘 낳고도 그냥 그냥 원래 내 뺏가 이 집은 살지 말까. 얘들은 큰엄마 내 집에다 맡기고 나는 내 빼려고 했어요 진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숙명 같은 세월. 그 끝에 잔치처럼 찾아온 1945 합창단 모집 소식에 남편이 더 들떴다. 이 사람 혼자 거기를 올라내린다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자식들 보고 노다지 같이 댕기라고 그러기도 뭐라고 그건 좀 어려운데 정이 안 되면 뭐 거기 갖다가 숙식을 시키고서라도 해야지. 세상사 스무고갯길 좋은 날만 있을까. 이왕이라면 웃으며 살자.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
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 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노래 잘 들었습니다, 어머님. 네, 고맙습니다. 네. 기교 하나 없는 어머니의 노래. 노래는 짧지만 여운은 길었다. 살아온 시간만큼이나 아픈 이야기가 많았다. 저마다의 인생, 저마다의 노래. 1945 합창단 오디션은 그렇게 커다란 울림 속에 마무리됐다. 대한민국이 7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이만큼 성장해 왔잖아요. 대한민국을 하나의 커다란 건물로 볼 때 이분들께서 해방동의 어르신들께서는 정말 주춧돌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있을 수가 없죠. 이 주춧돌이 튼튼해야 건물이 튼튼하잖아요. 이분들이 훌륭하게 그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70년 동안 성장해 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표정들, 노래할 때 표정들을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건 가수로서 느끼는 건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노래할 때 어떤 표정에서 벌써 즐거움이나 흥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세대에는 이 즐겁고 좋은 노래를 함에도 불구하고 표정에서 어떤 다 슬픔과 표정에서는 노래와 다른 그런 그 배경이 보여요. 그래서 이 노래를 그런 표정을 다 순화시켜서 우리가 합창하는 모습, 무대에 섰을 때는 그 모습 면면이 전부 다 그렇게 즐거움과 행복이 묻어나는 그런 합창단이 되게끔 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묵직한 숙제를 안고 이선희는 45편의 드라마 같은 인생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촬영했던 시간들이 있었네라는 그런 생각. 시청자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찬원님, 권순자님인데, 네. 이번에 그 부부. 네. 빛바랜 사진 속 꽃 같은 시간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어렸을 때 이렇게 사진만 봐도 얼마나 부모님한테 사랑받았고 예쁨을 받았는지 보이잖아요. 엄마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머리가 이렇게 될 수가 없고 이렇게 정말 손길 가득한 모습들인데 그 지나간 꿈을, 청춘을 되찾아 줄 수 있을까? (1945) 합창단과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 있던 날, 지휘자 이선희는 설렘을 감추지 않았다. 오디션 때 뵙긴 했지만 합창단 지휘자로 그리고 또 단원으로 우리가 얼굴 대 얼굴을 보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좀 예쁘게 보이려고. 과연 그렇게 될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지휘자만이 아니었다. 가마 타고 시집 가던 날처럼 분단장 곱게 하고 상을 쓰면 어떻게 이거 다 펴야지 이렇게 주름. 바쁘게 지내요. 첫 출근하던 날처럼 넥타이 다부지게 조여매고 집을 나선 단원들. 당신과 만난 이날이 행복함으로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던 노랫말처럼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극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껏 차리고 카메라를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어주는 여유까지 오디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뽑혀 합창단원이 된 기쁨을 나누느라 대기실 분위기도 화기애애한데 그분 합격 소식 들으셨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네, 기분 너무 좋았죠. 좋았죠? 장소가 좀 조용한 장소라서 소리도 못 지르고 작가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기뻐요, 너무 기뻐요. 아, 설레더라고요. 어머, 합격이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정도였었어. 나는 소름이 탁 끼치면서. 그래요? 너무 그래, 막 눈물이 나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막 우니까 어머니 왜 우세요? 합격을 하셨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그 눈물 나는 합격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달려온 권혁선 어머니가 맨 꼴찌로 도착했다. 늦으셨어. 나는 같이 오셨어라. 웃음소리가 있어요. 웃음소리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남아있어요. 아, 우리 같은 음성. 여기는 면이고 나는 음성 500이고 1차, 2차 때도 계속 우리 같은 조였고 바람에 만나서 아는 거지. 방송국 오는 바람에. 그랬더니 난 노래를 못해서 떨어진 줄 알았더니 노래 잘했나 봐. 그해 1945년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공통분모 하나만으로도 단원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가 이물었다. 모두가 44명씩의 친구를 갖게 된 셈이다. 이제는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한 인생의 황혼역의 선물처럼 찾아온 꿈 같은 시간. 긴장 속에서 8.15 국민대합창날까지 1945 합창단을 이끌어줄 지휘자가 등장했다. 오디션 때는 떨려서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었던 가수 이산이다. 저 1945 해방둥이 합창을 여러분들이 하실 합창의 지휘를 맡을 이선희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기운이나 또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지난 시간 노래했던 어떤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삶에 대해서 또 노래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여기 뽑히신 우리 선배님, 어머님, 아버님께서 더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저한테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주실 거죠? 네. 선생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그래야 선생님이요. 저 선생님을 불러주세요. 네. 노인네들 가르치시려면 아마 속 좀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쟤들이 말 잘 듣더라고. 네. 얼마나 속이 터질지 가벼운 실력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다. 독학으로 기타를 배웠다는 이일순 단원. 굳고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살아온 이야기다. 평균 실력이 이 정도면 선생님 속 터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대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여기 193 합창단 중에 네. 그 이선희 씨랑 특별한 인연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저랑요? 네. 어떤 누구도 예상 못한 우연. 단원 가운데 한 사람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월이 너무 흘러 한눈에 알아볼 수 없게 변한 선생님. 진짜. 난 그날 그 선생님 왜 이렇게 늙었어? 너무 머리가 하얘져서 정말 몰랐어요. 제가 퇴직하고 나서 3, 4년은 참 즐겁게 생활을 했는데 3, 4년 동안에 2008년부터 갑상선암, 대장암, 그래서 많이 얼굴이 많이 변한 거예요. 이제 또 딸하고 아들하고 둘 남매인데 딸이 2012년 1월에 하늘나라 갔어요. 암투병도 모자라 자식을 가슴에 묻는 극단적인 슬픔까지 겪은 후 무너졌다는 선생님. 위로의 말조차 떠오르지 않아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다. 근데 진짜 지금 다시 봬도 너무 많이 빠지시고 너무 많이 시간이 참 많이 지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첫눈에 알아듣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나는 알고 있는 줄 알았어. 열심히 할게요. 네. 고2 때 담임이었으니 그간의 세월이 30여 년. 어린 제자는 자랐고 젊디 젊었던 선생님의 얼굴엔 풍상이 가득하다. 탓할 수 있는 게 세월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 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서로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어떤 노래 하나로 끝나기 전에 마음을 함께 이렇게 모으고 서로 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기억이 모이면 역사가 된다. 그 자체가 역사이며 대한민국인 45명 해방동이들의 노래. 그들이 함께 쓰는 삶의 드라마는 계속된다. 광복 70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국민 대합창의 물결. 부산 광복동, 그 특별한 거리에서 부산 시민들과 걸그룹 EXID가 만납니다. 플래시몹으로 하나 되는 신나는 대한민국.